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보다가 꺼버리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소식과 함께 그리고 설사 이 청문회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재명한테는 꽤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2의 조국처럼 총리로 갔다가도 낙마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전현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현희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태를 때렸습니다. 지금 김용태가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고 나서 민주당으로부터 난타전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의 발언이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혈기로 이재명을 향해서 피고인 이재명 재판 지금이라도 받으십시오. 사법부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 받으십시오. 하나마나한 얘기죠. 배고프면 밥을 드십시오. 꼴 안에 꼴이 들어가면 꼴인입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가 나와서요. 김용태 대통령을 향해 임기 후 재판 받으라 라고 말한 거 사과해라. 민생을 논하자고 대통령이 초대한 첫 공식 회동에서 이게 무슨 막말이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 놓고 정쟁을 유발했다.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긴 비대위원장을 배려해서 초청한 대통령의 선의를 악의로 갚은 것이다. 부디 구제불능의 자당을 쇄신할 개혁안이나 관철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너를 초대해 줬더니만 이게 무슨 막말이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마나한 얘기, 당연히 대통령이 끝나면 재판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못마땅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끝나도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과 함께 그리고 김용태를 향해서는 굉장히 깔보는 얘기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초대해 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급도 안 되는 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가 지금 당 안팎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그 당 안에서도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쟤 무슨 개혁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것이고 또 6월 30일까지 임기가 됐는데 그동안에 할 일을 하면 되지 무슨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하느냐 그런다고 무효가 되느냐? 그런다고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탄핵 전국 전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 너무 어린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조용히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현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사안을 계속 물고 늘어지며 비루한 정치 공세만 일삼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에 실망을 하셔가지고 아유 국민의힘 쳐다보기도 싫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거 절대 아니죠. 사법부는 지금 민주당의 이런 압박에 협박에 누워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을 또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제발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전현희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김민석 청문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요, 그냥 기계적으로 고소나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하면 사건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배당이 됩니다.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수사 착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배당이 된 건데, 이 배당된 것을 두고 또 전현희가 알지도 못하면서 김민석 의혹 수사 검찰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고 있다. 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검찰에 윤석열 라인이 남아있기나 합니까? 저는 자꾸 언론에서 친윤이니 찐윤이니 해가면서 이 윤 라인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검찰에 윤 라인이 있었으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원석 검찰총장 때 문재인 수사 안 했겠습니까? 더 수사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친윤이 있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겠습니까? 그런 게 없었고 그렇게 끈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친윤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현희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현희는요, 야당이 아닙니다. 여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검찰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부역을 합니까? 검찰이 부역을 하려면 이재명한테 부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내년이면 검찰청을 없앤다고 하는데 검찰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부역을 하게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 힘 있는 여당이면서 야당인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가 뭐라고 했느냐라고 들어보니까,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정권에 계속 부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검찰이 사실상 다른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건을 보면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사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이 왔죠,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판결, 이재명을 봅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지금까지도 판결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묶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나 합니까? 그거 수사가 진행되거나 했습니까? 법카는 어땠습니까?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언론이 받아주니까 국민들이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가 장악된 이 방송국,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더 말을 이어가면요. 김민석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게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에 착수를 하겠지만 또 하나의 명분을 검찰이 자초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라고 계속해서 검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 거는요. 민주당이 특검, 3대 특검을 발의했죠. 그래서 지금 특검이 사무실을 정하기도 전에 기록을 받아가지고 벌써 추가 기소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누구한테 파견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개혁하자고 하는, 그래서 없애버리자고 하는 그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에 검찰이 수사를 잘 맡게 하면 검찰청도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검찰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판결 내리는데 판사가 유죄를 때린다? 그 판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또 하나의 명분을 자초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 김민석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을 또 살려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제2의 조국 사태, 이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조국도 굉장히 많은 비리, 특히 입시 비리, 그리고 조국이라는 작자는 자신이 앞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은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뒤로는 비도덕적, 위선적인 행동을 했죠. 그런 점 때문에 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또 하필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 좀 지나가면서 중간쯤 왔기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이뤄지고 거기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조국 사태로 더 번지게 됐죠. 사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조국 물러가라 했는데 문재인은 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명 강행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전현희의 얘기로 돌아오면요. 전현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는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최초의 참고인과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국민의힘 때문입니까? 국민의힘은요. 증인, 참고인 신청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죠? 그렇죠. 숫자가 많은 민주당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라고 전현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현희는 알 수가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인 협의 과정에서 전처와 현재 부인도 소환을 요구했는데 너무 폐륜적이지 않느냐. 폐륜적이요? 폐륜적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장모 그리고 친오빠 뭐 전부 다 그냥 다 해놓고는 폐륜을 누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협상 과정에서 증인 신청이 파행된 건데 책임을 여당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책임, 국정의 운영 책임은 이제 여당한테 있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있는 건데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고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자 선전포고다. 지금 검찰청 가보십시오. 검사들 제가 만나보니까요. 그로기 상태. 거의 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런 뭐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까? 오히려 검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수사 종결권을 내준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있으면 이재명 검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했지만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 것을 자백한다. 자백은 무슨 자백입니까? 지금 검찰이 나서가지고 특검으로 간해만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녹취록이 나왔네 만에 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야당인 척 착각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요. 이런 김민석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사실은 DJ 정부 때 뭐 다른 때 같으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죠. 낙마했을 사안입니다. 김민석에 대해서는. 뭐 검찰을 탓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의혹이 크게 세 가지인데 김민석에 대한 사적 채무, 그리고 정치자금 흐름을 포함한 재산 형성, 그리고 학위 취득, 거기다가 조금 더하면 이제 가족 의혹까지 있는 것이죠.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김민석이 2019년부터 2024년 5년간 최소 6억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았느냐 하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경조사가 있었다.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현금이 다발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6억을 집에다 남겨두고 야금야금 썼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산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고요.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부분 흐름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면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는 오세훈법이라고 하죠. 이 출판기념회도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출판기념회도
조금 해야 된다. 뭐 좀 줄여야 된다. 뭐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과거에 문재인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었나요? 주중대사였나요? 노영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국회에다가 카드 단말기까지 가져와서 그 책 장사를 해댔었죠. 그만큼 이 민주당과 그리고 이 좌파들의 돈에 대한 욕심, 돈에 환장한 모습, 이것을 이번에 김민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7년간 상환하지 않았던 부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학위 취득,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중국 방문한 부분,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 기록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김민석 본인이 만든 엑셀 파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나 갔다 왔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뭐 비행기 티켓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 찍힌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내가 다녀왔어.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오전 7시에 회의 참석한 후 오전 8시, 9시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왕복했다.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국민이 뭐 비행기도 안 타본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김민석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자료를 내라 라고 하니까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냐? 물어보는 기자를 향해 가지고 네가 어디 출신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김민석이 당연히 국무총리가 될 줄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찰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조차도 김민석에게는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김민석이 가장 큰 문제, 김민석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이 김민석은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녀온 뒤에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했어요. 반미입니다. 반미. 지금 가뜩이나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토도 못 가고 있는데 반미 국무총리에다가 친북중러 대통령에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종북의 운동권에 이런 나라를 서방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친중 아닙니까? 칭화대. 이러니 반미 친중 국무총리가 이런 정도인데 어떻게 서방에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요. 바로 이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입시 문제, 이 지금까지 지적해드렸던 입시 문제, 사적 거래 문제, 부정부패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무엇이죠?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조국이 왜 낙마했습니까? 바로 자녀에 대한 입시, 그 의대를 보내고자 했던 열망, 그래가지고 그 위조, 표창장까지 위조를 한 해 만에, 어떻게 한 해 만에 했다는 그것, 바로 그게 이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사건 아닙니까? 나는 해줄 수 없었는데 너는 교수라서 그리고 너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었구나 하는 허탈감.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대로 청문회가 끝나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국과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누군가가 김민석은 안 된다 이런 말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조국 때와 같이 억지로 임명했다가 조국이 35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고 정권 타격을 받고 결국 정권까지 뺏기는 사태가 됐는데 그때도 김민석한테 그때도 조국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여당인데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죠. 전현희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아니 이재명이 사실상 왕권 조폭 정권인데 누가 누구를 탄압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전 정권의 검찰이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은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김민석 하나로 갈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하나만 과연 이렇게 나올까요? 오늘 청문회 그리고 내일 청문회 있을 예정에 김민석이 자료도 내지 않고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할 것이고요. 점점점 공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는 점이 그리고 이재명의 이 정권에도 금이 가는 그런 것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사태 때도 청문회만 버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청문회를 지나면서 범죄가 입증이 됐고 이후 사법 처리도 받았죠. 민주당은 그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혹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더 야당성을 가지고 이번에 공격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좀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재명에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마저도 누워있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1인 미디어로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소식 전해드렸고요. 매일 아침 10시에 라이브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라이브는 뭐 생존 신고도 생존 신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들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10시에 꼭 라이브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